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잘 안 풀리던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려온 음악 한 소절에 발걸음이 멈춰지는 순간, 혹은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 앞에 섰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려는 순간, 혹은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까까지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이 잠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그 이상한 순간 말입니다. 그건 그냥 감성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에 쫓기고 계신가요? 내일 마감, 아직 해결 안 된 관계, 통장 잔고, 앞으로의 진로, 나이에 비해 너무 느린 것 같은 내 속도.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달리고, 갖고 나면 또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하루인데도 가슴 한켠이 묵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지면 곧 권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평생 오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고통은 욕망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욕망이 잠드는 순간이 바로 예술 앞에 서는 순간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작동하는 욕망의 엔진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연결되고 싶고, 불안하면 안정을 원하고,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그 끊임없는 충동의 흐름. 이 의지가 우리를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방 다시 깨어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관찰한 아주 흥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 의지가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름다운 것을 순수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석양을 바라볼 때, 훌륭한 음악에 귀를 기울일 때, 위대한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잘 쓰인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것을 갖고 싶다거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라는 욕망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그냥 듣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순수한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욕망 없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해득실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예술 앞에서 의지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욕망 바깥의 세계를 본다. 그런데 왜 예술 앞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기능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은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꽃 한 송이를 그린 그림이 단순히 꽃의 외형을 옮긴 것이 아니라 꽃이라는 존재 자체에 무언가를 담아낸 것처럼, 어떤 음악이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예술 앞에 선 우리는 갑자기 나라는 개인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아직 답장이 없는 그 사람 생각도, 내일 모레까지인 청구서도 잠깐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내 욕망도 없고 오직 그 아름다운 것과 나 사이의 조용한 교감만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쉬지 않고 달리던 엔진이 처음으로 중립 상태에 들어가는 것, 연애가 잘 안 될 때, 일이 막힐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음악을 찾고 영화를 찾고 책을 찾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앞에 서면 잠깐은 숨쉬기가 편해진다는 걸. 그 편안함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잠시 쉬는 것이다. 선생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술을 여가로 생각합니다. 일이 끝나고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건 완전히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예술은 삶의 장식이 아닙니다. 예술은 삶의 숨구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쉬는 걸 여유 있을 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은 살기 위해 매 순간 필요한 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적 경험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욕망이라는 불꽃으로 달아오른 우리 내면을 식혀주는 필수적인 것.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광고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SNS는 비교를 부추기고, 뉴스는 불안을 키웁니다. 욕망의 엔진이 식을 틈 없이 과열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술을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 건 불이 났을 때 나중에 소화기를 꺼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중에서도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나 조각은 어떤 사물을 모방하지만 음악은 어떤 것도 모방하지 않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진동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특정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를 느낍니다.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을. 그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언어다. 모든 고통과 기쁨을 초월한 존재 자체의 목소리다. 예술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술적 경험을 더 깊이 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미술관에 자주 가라거나 악기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건 훨씬 더 일상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항상 판단을 붙입니다. 예쁘다, 별로다, 비싸다, 아깝다, 유용하다. 오늘 한 번만 그 판단을 잠깐 멈추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창밖의 나무를, 식탁 위 커피잔을,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아주 짧지만 욕망이 잠듭니다. 두 번째는 음악을 들을 때 배경음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음악을 다른 일을 할 때의 배경으로만 씁니다. 운동할 때, 출퇴근할 때, 청소할 때. 그런 음악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술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소음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음악만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감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음악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건드리는지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짜 음악 감상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에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 안 풀리는 날, 관계에서 지친 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한 날, 그런 날일수록 우리는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더 강한 콘텐츠, 더 빠른 정보, 더 많은 소비.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친 날에는 오히려 조용한 것 앞에 서라고, 노을을 바라보거나 피아노 소나타 한 곡을 듣거나 좋아하는 그림 한 장을 오래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자기 회복이라고. 일상에서 예술적으로 산다는 것은 비싼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것과 마주하는 순간을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은 욕망을 키울 뿐이고 높이 오르는 것은 다시 더 높은 곳에 대한 욕망을 만들 뿐이고 빨리 달리는 것은 숨을 끊어 놓을 뿐입니다. 진짜 탈출구는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더 적게 원하는 것, 멈추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 앞에 조용히 서는 것. 음악 한 소절에 발걸음이 멈추는 그 순간, 노을 앞에서 걱정이 잠깐 사라지는 그 순간, 그림 앞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자유입니다. 욕망이 멈추고 비교가 사라지고 불안이 가라앉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아름다운 것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 남는 것. 어쩌면 삶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들은 뭔가를 이루는 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그냥 존재했던 순간들, 누군가의 노래에 잠시 멈춰섰던 그 골목길, 혼자 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늦은 밤 이어폰을 꽂고 들었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 곡, 그 순간들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잠시나마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이 예술입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마지막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 앞에서 당신의 욕망이 잠드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진짜 당신 자신이 된다. 오늘 하루 어딘가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그냥 아름다운 것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깊은 삶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